자, 우리가 2장까지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10진법, 8진법, 16진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소수점 형태나 지수 형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는 문자에다가 양쪽에 작은 따옴표 붙이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표현하는 데이터예요. 이런 것들을 상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러한 상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면 메모리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쓰다가 필요하면 또 다른 값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저장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고, C 언어에서는 메모리의 저장 공간 확보하는 것을 변수 선언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은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형태가 있습니다. 뭐 큰 공간이거나 작은 공간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변수의 형태, 이거 우리가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어떠한 값을 집어넣을 건지 그 값의 형태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를 집어넣을 때는 int라고 하는 그런 자료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메인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변수 선언문을 넣어주는데 시작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장이니까 세미콜론으로 끝내줘야 되겠죠. 이 변수 선언문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정수값은 우리가 이 장에서 4바이트, 즉 32비트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값을 저장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형태도 4바이트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 하죠. 크기가 이제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는 그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정수값 같은 그러한 위치 값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데, 만약에 100번지부터 할당이 됐다 그러면 인티저이 4바이트니까, 그리고 바이트 단위의 주소값이 있으니까 101, 102, 103번지까지 이렇게 메모리의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자,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건 메모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값이라는 게 저장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모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거고, 그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서 메모리에 남겨놨던 그런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은 우리가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에 의미가 없는 값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값은 이제 어떤 값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이제 쓰레기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의미 있는 값으로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초기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A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는데, 그 A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대입 연산자를 써요. 수학에서 뭐 이퀄 기호와 같은데, 이거는 같다는 뜻이 아니고 대입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 되고, 왼쪽에는 변수명이 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값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수값을 집어넣을 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형 상수 10진수로 표현했습니다. 10을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0이 여기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정수값은 이진수로 32비트로 표현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00000000 딱 해서 1010으로 끝나겠죠. 이진수로 바꾸면 그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한다. 그래서 할당해 놓은 그 확보해 놓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값을 최초로 집어넣는 것, 이거를 초기화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초기화를 할 때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명에다가 대입을 시켜도 바로 대입을 시켜도 초기화지만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변수를 선언하면서 바로 10을 집어넣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기화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바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간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이 공간의 값을 또 이 공간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변수명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공간을 확보할 때 변수 선언문을 사용을 하고 변수 선언문은 자료형, 즉 집어넣을 값의 형태, 정수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형태와 그 다음 그 공간의 이름, 변수명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같은 형태의 변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따로 선언해 줄 수도 있어요. 또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티저 B, 인티저 C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B, C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도 인티저형 변수가 되고 C도 인티저형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또 잡히겠네요. 이렇게 B라는 이름에 4바이트 공간이 잡히고 물론 스레이 값이 있을 것이고 C라는 공간 또 잡힐 것이고 여기도 스레이 값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B와 C에다가 이제 뭔가 집어넣자. B에다가는 집어넣는데 아까 A에다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 값을 직접, 즉 상수를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B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A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B에다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B에다가 A를 집어넣자. 자, 그러면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즉 10을 가져다가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입을 시켰다고 해서 A에 있는 10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대로 있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다시 B에다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A도 10이 되고 B도 10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 C에다가는 A의 값에다가 20을 더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C는 A 플러스 20.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확보한 기억 공간에 값을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상수, 즉 상수 값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산을 수행한 그 결과값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입 연산자 우측에는 값이라든가 변수라든가 수식이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변수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라, B에다가 집어넣어라, C에다가.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10에다가 20을 집어넣어라. 이건 안 돼. 그죠?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A에다가 20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A 플러스 5에다가 20을 집어넣어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수식이나 그 다음에 상수 같은 이런 것들이 올 수 없다. 반드시 변수만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제 그거를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그런 변수가 있다면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수값을 지금 집어넣을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내가 실수값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인티저형이 아니고 더블형을 써주죠. 이렇게 더블형 이렇게. 더블하고 이게 이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러면 메모리의 기억 공간이 몇 바이트가 잡히냐면 8바이트가 잡혀요. 얘는. 여기 아마 2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207번지까지 잡히겠죠? 200번지부터 207까지. 자, 왜냐면 실수값의 크기가 8바이트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IEEE 754 표준에 따라서 8바이트, 8864비트.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 공간을 확보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 바로 더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임의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더블이나 인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꼭 그 이름으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은 우리가 필요한 이름을 써주면 된다는 거. 자, DA에다가 또 뭔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3.5를 집어넣어라. 여기에 3.5가 들어가는데 메모리 공간이니까 비트열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IEEE 754 그 표준에 맞춰서 그런 규칙에 따라서 쭉 채워진다는 거. 자, 우리가 또 문자라는 걸 쓰잖아요. 문자 데이터. 그걸 집어넣을 공간은 또 다른 자료형을 써줘요. 그때는 캐릭터형을 쓴다. 자, 캐릭터가 문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캐릭터를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는 게 아니고 CHAR만 씁니다. 이렇게. 얘도 뭐 인티저인데 인트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료형을 쓰게 되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1바이트 잡힙니다.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건 그 ASCII 코드 값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ASCII 코드 값은 그 0부터 127까지 총 128개가 있어요. 그래서 2의 8승 그러면 256이라서 1바이트면 모든 ASCII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 공간이 잡히고 이 공간의 이름 우리가 CH로 한번 붙여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DA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네요. 요거는 이제 CH라는 이름으로 쓰자. 자, 여기다가 기억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문자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라는 문자를 집어넣자.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해 주니까 여기 이제 A가 들어가요. 물론 문자 A에 대한 ASCII 코드 값이 이진수로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라든가 문자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하고 대입 연산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쓸 때는 뭘 가지고 쓴다? 바로 이러한 변수명, 이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printf를 씁니다. 자, 우리가 정수를 출력을 할 때는 변화 문자 뭐 썼어요? D를 썼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쁘게 줄을 한번 바꿔보고 여기다는 출력할 변수의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A를 출력을 해라. 그럼 A란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 이거는 이진수로 들어가 있는데 화면에 찍을 때는 ASCII 코드 값으로 바꿔줘야 돼. 1, 0이라는 그런 코드 값으로 바꿔야지만 화면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변환시켜서 찍어준다라는 거. 실수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합니까? printf. 자, 이렇게 해서 변화 문자 뭐 쓴다? %lf를 써줘요. 우리가 이 장에서 정수값 출력하고 실수값 출력할 때 썼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변수 이름 써준다. 물론 이 실수가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이 DA니까 DA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기본적으로 출력해줘요. 3.50000 이렇게. 자, 그리고 문자도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printf하고 %뭐 써줘요? C 써주겠죠, 그렇죠? 네. 캐릭터의 의미니까 그러면 CH 있는 문자를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수식의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거. 그래서 %d 해서 자, 찍는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물론 a 더하기 뭐 20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수식의 결과가 이제 찍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하는 방법, 그 종류에 따라서 인트라든가 더블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쓴다라는 거 그리고 집어넣을 때 대입 연산자를 쓰고 그걸 사용할 때는 변수명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해봤는데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좀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 변수를 선언하고 쓰는데 일단 그 시작 부분의 변수를 다 선언을 해줍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거기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 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즉 메인 함수 시작 부분에 다 선언을 해주고, 자, 이거는 이제 선언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확보된 공간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는 그러한 문장들이고, 그래서 선언을 하고 나서 최초의 선언문이 아닌 문장, 그렇죠? 실행문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실행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 결국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전 컴파일러들은 얘가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간에 의미로 내가 원할 때마다 변수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을 정한 게 99년도 표준부터예요. C99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C99부터는 필요할 때 임의로 내가 중간중간마다 변수를 선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을 정했는데, 그게 예전 컴파일러들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실습용으로 쓰는 게 2013인데 그 이전 버전들은 이 시작 부분에다가 변수 선언을 해야지만 계속 쓸 수가 있지, 최초의 어떤 선언문이 아닌 문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변수 선언이 불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예전 컴파일러를 쓰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비주얼 C++ 우리가 사용하는 2013이라든가 또 데브 C++이라든가 코드블럭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중간에서 우리가 임의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쓰는 방법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정수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자료형은 인트형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자료형이 있다는 거. 그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 그러한 기억 공간을 확보할 때 변수 선언이라는 걸 한다. 이걸 살펴봤는데, 그러면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 우리가 int를 썼었는데 int 하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수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은 그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자료형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자료형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자료형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실수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형과 문자열은 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에는 int형만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short라고 하는 자료형도 있어요. 그리고 long이라고 하는 자료형도 있고, 롱롱이라고 하는 자료형도 있어요. 롱롱 이렇게. 자, 그래서 int형은 공간의 크기, 저장 공간의 크기를 4바이트로 잡아주고, short는 2바이트가 되고, long은 4바이트고, 롱롱은 8바이트를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저장 공간의 크기가 작으면은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값을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크기가 큰 그런 자료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것들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들이 너무 크니까 더 줄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캐릭터형. 자, 요건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형인데, 얘가 사실상 문자 데이터가 그 ASCII 코드 값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ASCII 코드 값 자체는 정수니까, 결국 얘도 정수 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자료형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값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요것들을 요것들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 값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캐릭터형 변수 이렇게 ch라고 선언을 하면 메모리에 몇 바이트가 잡혀요? 1바이트가 잡히죠, 그렇죠? 자, 1바이트는 이거는 8비트예요, 8비트.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8비트인데 이 비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트는 두 가지 상태, 두 비트가 모여 있으면 네 가지 상태, 그리고 세 비트가 모여 있으면 8가지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부 다 0인 경우, 전부 다 1인 경우, 뭐 001, 00, 010, 011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조합이 총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비트인 경우에는 2에 8승까지가 나와요. 이게 뭐 256가지거든요. 그래서 8비트가 전부 다 0인 것부터 전부 다 1인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8비트가 전부 다 0인 거는 우리가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10진수로 바꿨을 때 8비트가 전부 다 1인 경우에는 255가 된다. 그래서 1부터 255까지가 255가지가 되고 0을 플러스하니까 이제 25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값의 범위는 0부터 255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CH에다가 25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자, 25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전부 다 1로 채워져요. 이렇게 8비트가 이렇게 채워지고 여기다 1을 더하게 되면 그게 256이니까 이게 캐리가 발생해가지고 위로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서 마지막 캐리 발생하고 여기 전부 다 0으로 채워져요. 그렇죠? 자, 여기가 1을 더하게 되면 전부 다 0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결국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크기가 8비트로 제한됐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0이 남는다라는 거. 256을 집어넣으면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닌데 이걸 나중에 출력을 해보면 뭐 연산에 사용하거나 하면 0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이러한 그 저장 공간이 갖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255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부 다 저장 공간이 1로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1로 채워져 있을 때 얘가 255인데 요거는 이제 양수만 저장했을 때 얘기예요. 0부터 255까지. 음수도 저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수를 저장을 할 때는 2의 보수로 저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얘가 음수값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1이면 얘를 음수값으로 처리해 줘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전부 다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요거를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1로 채워지니까 2의 보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의 보수는 이걸 1의 보수로 바꿔서 플러스 1을 한 게 2의 보수예요. 1의 보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니까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요게 이제 1의 보수고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자, 1을 하게 되면은 0000000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 자체는 1이 되더라. 결국에 컴파일러는 이렇게 모든 비트가 1로 채워져 있을 때 이거를 어떤 값으로 해석을 한다? 마이너스 1로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음수값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그 절대값이 1이고 그 절대값을 2의 보수로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1로 채워져 있을 때 이거를 255로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 1로 음수값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수만 생각했을 때는 0부터 255까지가 사용 범위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1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음수값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한 비트를 제외하면 이제 7비트가 되죠? 7비트는 2의 7승에서 128이에요. 그래서 그 128개를 전부 다 음수값으로 처리를 한다면 결국 음수값은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0부터 127까지 나머지 128가지는 양수값을 저장한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음수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 바이트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공식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은 자, 마이너스 2의 비트 수가 8비트잖아요. 근데 이제 한 비트를 부호 비트로 빼니까는 7비트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7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트 수, 전체 비트 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야. 8비트니까 7승. 그래서 마이너스 2의 7승이 128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2의 플러스 2의 비트 수 마이너스 1승 빼기 1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양수에는 0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가 8비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128이 되고 얘는 127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 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 쇼트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바이트거든요. 크기가 2바이트면 16비트가 되고 쇼트형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에 비트 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5승에서부터 2에 15승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은 요 값 자체는 2의 16승이 6, 5, 3, 6까지예요. 계산을 하면 그걸 2로 나누면 3, 2, 7, 6, 8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3, 2, 7, 6, 8부터 3, 2, 7, 6, 8 빼기 1 하니까 3, 2, 7, 6, 7까지 이 범위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물론 음수값까지 고려했을 때 얘기예요. 양수값만 저장을 한다면 0부터 6, 5, 3, 5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인티저형 같은 경우 그러면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인티저형은 얘는 32비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의 32승이 얼마냐면 4294, 9672, 96이에요. 42억이 넘어요. 자, 그걸 2로 딱 나누니까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147, 48, 36, 48부터 2147, 48, 36, 47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뭐 이 값의 범위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렇죠? 2의 비트 수 마이너스 1승 붙이고 2의 비트 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까지 간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얘도 양수값만 저장을 한다면 0부터 4294, 9672, 95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롱형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과 똑같은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6비트 컴퓨터 시절에 쓰던 터보C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이 2바이트로 처리됐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2767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큰 정수값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메모리가 부족해. 그래서 2바이트 가지고는 값이 한계가 있더라. 그때 사용하던 게 바로 롱형이에요. 롱형은 이제 4바이트로 확보가 되다 보니 여기까지 저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32비트 컴퓨터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64비트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정수값을 이제는 4바이트로 처리하는 시대가 왔더라. 그래서 지금 롱형을 4바이트인데 인티저형도 4바이트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티저형 자체가 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하나의 단위, 워드 단위를 인티저형으로 하겠다라는 게 그게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인티저형이 꼭 2바이트다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비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4바이트고 결국 인티저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주면 걔는 4바이트로 처리된다라는 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롱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티저형도 이제 4바이트니까 굳이 롱형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롱롱형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64비트, 88에 64비트예요. 값의 범위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 비트 수승 마이너스 1이니까 64비트니까 63. 자, 여기서부터 2에 6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제가 외울 수가 없겠네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찌됐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건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많은 자료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작아요. 그렇죠? 범위가 작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정수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주로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 캐릭터형은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얘도 정수값이 저장이 되는 거니까 정수형 자료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형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 거야. 인티저형 변수 A 이렇게 하듯이 쇼트형 변수
뭐 sh 이렇게 변수명 주고 여기다가 내가 뭐 10을 집어넣어. 이렇게 정수값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출력을 할 때는 printf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퍼센트 정수값이니까 d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sh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자, 그리고 롱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 자, 퍼센트 그냥 d로 출력하지 않고 l이라고 하는 걸 함께 써줍니다. ld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 롱형은 뭐 롱형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준다면 뭐 이렇게 해주겠죠. 롱형 그래서 뭐 ln이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다면 여기다가 뭐 정수값 집어넣고 출력을 할 때 ln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롱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력해줘요? 퍼센트 llt 이렇게 써져요. 이게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 대문자 ll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롱형을 출력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문자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ch에다가 문자 a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그러면 메모리에 이제 이 ASCII 코드 값이 들어갔는데 대문자의 A ASCII 코드 값이 64거든요. 64. 16진수라면 41이에요. 그래서 01000001 이렇게 메모리 채워지고 자, 이걸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문자 출력할 때 뭐 썼어요? printf에서 퍼센트 C로 출력을 해줬죠. 그렇죠? CH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printf 함수는 이 CH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비트열을 뭐로 해석한다? ASCII 코드 값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를 찍으니까 A를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D로 찍는다면 여기 있는 거를 뭐로 해석한다? 정수값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2에 0승, 1승, 3승, 4승에서 64 더하기 1에서 65라는 정수값으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캐릭터형 변수는 작은 범위의 정수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정수값을 출력을 할 때는 %D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자를 저장할 때는 출력을 할 때는 %C를 쓰고 정수값으로 출력할 때는 %D를 쓴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CH에다가 만약에 65를 집어넣었다면 65의 이진수 비트열이 이거 똑같아요. 01000001 메모리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C로 출력을 하면 대문자 A가 나오고 D로 출력하면 65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차피 저장되는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 그거를 printf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 즉 문자로 찍을 건지 숫자로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크기에 따라서 캐릭터형, 쇼트형, 인티저형, 롱형, 롱형이 있었고 캐릭터형은 주로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 그 걔네들을 출력하는 그런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이러한 자료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정수형 자료형에 unsigned라고 하는 예약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수형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수값은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 값의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근데 어떠한 값 자체는 음수가 없는 값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사람의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양수만 집어 넣을 테니까 그때는 값의 범위를 좀 늘려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양수값 전용으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자라고 할 때 쓰는 예약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unsigned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integer a 이러면 이제 얘는 자동으로 signed가 붙어요. 이렇게. 자, signed라고 하는 이러한 예약어가 붙어서 얘는 음수도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걸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이거를 양수값 전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unsigned라고 붙입니다. unsigned int 뭐 ua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ua에다가는 뭐만 집어넣자?
양수만 집어넣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수값의 그 범위가 마이너스 2147483648부터 2147483247까지였는데 얘는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4294 96 72 95 이런 건. 즉 32비트가 전부 다 1로 채워지는 가장 큰 값이에요. 이런 값도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양수값 전용으로 선언을 했을 때는 출력할 때도 변화 문자를 특별한 걸 써줘야 돼요. 뭘 써주냐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F 하고 퍼센트 뭐 쓰자? U를 쓰자. 이렇게. 자, UA를 찍자. 그럼 UA라는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10진수 정수로 찍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D를 썼었잖아요. 이거 그냥 데시멀 그래서 10진수로 찍는데 얘는 부호까지 고려한 그런 의미가 되고 이 U는 바로 10진수로 찍는데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찍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그러한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티저형 변수에다가 여기에 사인드 인티저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4294967295라는 이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드라고 해서 꼭 어떤 2147483647까지만 어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값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2비트가 뭐로 다 채워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해가지고 자 이렇게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A라는 그런 변수에 자 이렇게 다 채워지면 우리가 실제로 집어넣을 때는 4294967295를 집어넣었지만 이거를 퍼센트 D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컴파일러는 프린트F는 요거를 사인 비트를 체크를 해봐서 이게 1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 2의 보수로 다 바꿔요. 그래서 얘를 2의 보수로 바꾸면 000000001이 되거든요. 그래서 1에 대한 음수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면에 마이너스 1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사인드 인티저형 변수에다가 아주 큰 값을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부호를 고려해서 찍으면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코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난 분명히 아주 큰 값 집어넣었는데 음수가 나온다. 이게 출력할 때뿐만이 아니고 연산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A에다가 뭐 이렇게 429496729695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큰 값이잖아요. 근데 A가 10보다 크냐 이렇게 하면은 이건 관계 연산자인데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이게 얘가 얘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참이 아니고 거짓이 나와요. 분명히 A에다 이런 아주 큰 값 집어넣었는데 왜 이게 10보다 안 크냐? 이거는 사인드 자료용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관계, 연산, 즉 대소 비교를 할 때 얘를 뭐로 생각한다? 4294967295 큰 값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값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거짓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코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다르니까 우리가 힘들겠죠. 프로그램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인드 자료형에는 반드시 2147483647까지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자. 그거보다 큰 값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코딩하기가. 자, 대신에 이제 언사인드 자료용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값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큰 값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 대신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얘를 또 D로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언사인드라고 했지만 printf 함수는 %D를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호를 고려한 10진수 정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또 찍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사인드 형태로 선언하고 어떤 큰 값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반드시 %U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 U라고 하는 것은 printf 함수에게 뭐를 지시하는 거예요? 사인 비트를 고려하지 말고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찍어라. 가중치를 다 곱해서 더해서 찍어라 라는 걸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양수값만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료형을 어떻게 해줘라? 언사인드 형태로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출력을 할 때 %U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여러 가지 자료형, 즉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언사인드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사인드는 꼭 인티저에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언사인드 캐릭터형, 뭐 언사인드 쇼트, 언사인드 롱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값을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실수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실수를 저장하는 그러한 자료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 플로트가 있고 더블, 롱 더블이 있다. 자, 플로트는 크기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롱 더블은 크기가 컴파일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10바이트나 12바이트 또는 16바이트 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즉 비주얼 C++에서는 롱 더블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더블형으로 처리가 돼서 8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실수형 자료형들이 있는데 이것들 가지고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고 값도 넣어보고 한번 출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형은 플로트 하고 이제 변수명이 필요하겠죠. ft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뭐 이러고 이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ft에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뭐 3.4 이렇게 실수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3.4라고 하는 것은 실수형 상수가 되고 이게 번역이 됐을 때 8바이트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4바이트 공간을 잡게 되면 값이 집어넣을 때 들어갈 때 유효 숫자 부분이 잘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실수형 상수값이 8바이트로 처리되니까 얘도 8바이트로 사용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수값을 저장할 때는 8바이트의 공간을 잡아주는 더블형을 많이 사용해 주죠. 그렇죠? 이렇게. 자, 더블하고 db 이런 식으로 변수명 선언해 주고 여기다 초기화를 바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3.4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값을 플로트형에다 집어넣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게 유효 숫자 부분이 잘린다라는 거를 경고 메시지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플로트형을 썼다. 왜? 여기는 4바이트, 8바이트니까. 그렇다면은 얘도 F를 붙여서 이거 전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 상수도 4바이트의 그런 크기로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주는 게 뭐 컴파일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블형 변수를 많이 쓰겠죠. 실수값이 8바이트로 처리가 되니까. 자, 그 다음 롱 더블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롱하고 더블. 자, 롱 더블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자료형 이름이 되는 것이고 뭐 L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초기화할 때 6.5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 다르다. 얘는 4바이트, 얘는 8바이트, 얘는 그 이상 이렇게 기억 공간이 잡히고 여기에 또 집어넣을 때 크기가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뭐 유효 숫자의 개수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절약한다면 뭐 플로트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정밀한 값을 표현을 한다면 롱 더블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얘는 유효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이트 수가 서로 다르니까 호환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통 뭐를 쓴다? 더블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실수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블형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그러한 변수들을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F 하고 ft 플로트형을 출력할 때는 %F를 씁니다. 이렇게 쓰고 줄 한번 바꿔볼까요? 연속으로 출력을 한다면 자, ft 이렇게 주면은 3.40000여개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6자리까지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F 자, 더블형 변수를 출력을 할 때는 %LF를 써줘요. 이렇게 해서 소문자 L을 씁니다. DB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롱 더블형을 출력을 할 때는 자, 대문자를 써줘요. 대문자 LF 자, 이러면 LD를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자료형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변화 문자를 써서 우리가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예전에 코드들은 플로트 자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F를 이용해서 출력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W형을 많이 쓰다 보니 LF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코드의 호환성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냥 LF를 써도 F를 써도 이 W형 변수가 출력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컴파일러에 따라서 W형 변수를 출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쓴다? LF를 써준다. 실수값을 저장할 때는 W형 변수를 쓰고 출력할 때는 소문자 LF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값의 범위라든가 또 유효 숫자의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트는 IEEE 754 스탠다드의 싱글 포맷에 따라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싱글 포맷은 몇 바이트로 구현을 한다? 표현을 한다? 4바이트로.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를 사인 비트, 그 다음에 8비트를 익스포넌트, 지수 부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23비트를 이제 유효 숫자를 표현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23개까지밖에 유효 숫자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규화해서 하나를 떼고 집어넣는다 해도 최대 24자, 4개까지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10진수로는 자릿수가 7자리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로트형 변수에다가 7자리가 넘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저장했을 때 그 값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플로트형 변수 ft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다 1.23, 4, 5, 6, 7, 8, 9 자, 이런 값을 집어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는 얘가 뭐 1, 2, 3, 4, 5, 8이 되든 5, 4, 3, 2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 있는 거는 값이 변형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가 이 유효 숫자가 2진수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진수에서도 7자리 정도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7자리라면 웬만한 숫자들 다 유효 숫자가 넘거든요. 그래서 플로트형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 자, W형은 유효 숫자가 몇 개였어요? 15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정밀한 값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롱 더블은 더 많은 그런 유효 숫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컴파일러마다 워낙 다르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는 이렇고 실제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플로트형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익스포넌트가 크고 그리고 프랙셔널 파트가 가장 큰 경우가 가장 큰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부호가 이제 음수가 되면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4 곱하기 10의 38승부터 플러스 3.4 곱하기 10의 38승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W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9 곱하기 10의 308승부터 플러스 1.79 곱하기 10의 308승까지다. 롱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러한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뭐 3.4가 아니고 뒤에 뭐 더 있는데 그냥 잘라내고 3.4로 표현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308승이라고 하는 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공이 308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형을 표현할 수 있는 W형에서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거의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 유효 숫자다. 얼마나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수는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에서 쓰지 않는 게 좋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이 되는 그 정수형 자료형을 기본적으로 쓰자. 그런 얘기로 마무리 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는 그러한 자료형 뭐가 있었나요? 캐릭터형도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지만 ASCII 코드 값이 저장이 되니까 정수형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캐릭터, 쇼트, 인티저, 롱롱형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실수 값을 저장하는 거는 float, 더블, long 더블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정수, 실수, 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애플 그러면 이제 5개의 문자가 되겠지만 스트로베리 그러면은 1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걔를 저장하는 그러한 자료형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억 공간, 저장 공간을 확보하냐?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캐릭터형 변수를 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문자열이 되니까 캐릭터형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을 하자. 이걸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챕터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배열 선언 방법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캐릭터 배열을 쓴다라는 거. 그러면 캐릭터 배열은 어떻게 선언을 하고 문자를 어떻게 집어넣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캐릭터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 캐릭터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 str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는 캐릭터형 변수예요, 그냥. 자, 이거를 대괄호를 옆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20. 자, 그러면 캐릭터형 변수를 메모리에 몇 개를 확보하겠다? 20개를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연속적으로 메모리 확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메모리에 만약에 100번지부터 잡혔다면 바이트 단위로 주소값이 있으니까 101번지, 102번지에서 쭉 잡히겠죠, 공간이. 자, 여기다가 우리가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다른 어떤 자료형과는 달리 이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뭘 주의해야 되냐? 이거 보세요. 인티저형 변수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 때 대입 변산을 통해서 집어넣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선언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지만 이 캐릭터 배열에다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뭐만 가능하다? 초기화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같은 경우에 양쪽에 큰 따옴표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F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A가 들어가고 P, P, L, E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컴파일러는 배열에다가 이 문자열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뭘 집어넣어준다? 널 문자라는 걸 집어넣어줘요. 이 널 문자는 ASCII 코드 값이 0인 문자로 문자열의 끝을 표현해주는, 표시해주는 그러한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ASCII 코드 값이 0인 문자. 이걸 문자 상수로 직접 표시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써주겠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어떤 캐릭터가 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A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백슬래시 하고 줄을 바꾸라면 이렇게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널 문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printf로 출력을 해주는데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printf 하고 변화 문자를 뭘 쓴다? %s. s의 의미는 string의 의미겠죠? 이렇게 해주고 줄 바꿔주자. 그리고 출력을 할 때 이름이 이제 str이니까 str 주면은 화면은 어떻게 출력돼요? F를 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공간에 분명히 F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출력을 했어요. 근데 내가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바나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str에다가 바나나. 일반 그 인티저나 뭐 캐릭터나 더블이나 이러한 자료형에 새로운 값 집어넣을 때 대입 변산을 쓰듯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바나나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일반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런 것들은 대입 변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 배열은 절대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문자열도 주소값으로 바뀌어요.
이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도 주소값이에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 100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소값 자체가 대입변수가 왼쪽에 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을 공간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럼 맨날 애플만 먹고 삽니까? 사과만 먹고 살아요? 바나나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이때는 str cpy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str는 스트링, cpy는 카피의 의미겠죠? 자, 얘는 첫 번째 인수로 복사될 곳에 이름을 줘요. 물론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을 줘야겠죠? str 주고 두 번째는 복사할 문자열을 준다. 바나나.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하나하나씩 여기다 복사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바나나라고 바뀌고 마지막에 널 문자까지 저장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저장 공간 확보할 때 캐릭터 배열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반드시 초기화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strcpy라는 함수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출력을 할 때는 어떤 변화 문자를 쓴다? s 변화 문자를 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변수에다가 우리가 칸스트라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변수에 칸스트를 쓴 거 우리가 칸스트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식별자라는 거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식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칸스트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더블형 변수 text underbar rate 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메모리에 8바이트가 잡히겠죠? 거기다 뭐 실수값 집어넣을 수도 있고 초기화도 할 수가 있는데 뭐 0.15 이렇게 우리가 값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텍스트 레이트는 결국엔 0.15라는 값으로 이게 쓰일 수가 있죠. 그렇죠? 출력을 해라 그러면 printf %lf를 써주겠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 레이트 언더바 레이트 이렇게 출력을 하면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0.2로 000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또 이 값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 자, 레이트 여기다가 세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0.17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텍스트 레이트를 출력을 하면 0.17이 출력돼 이제 그 변수의 값이 바뀌었으니까 저장 공간의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뭐 연산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이제 0.15가 아니고 0.17로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저장 공간이고 따라서 거기다 얼마든지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다가 뭘 붙이면 이 칸스트. 자, 이러한 단어를 예약어를 딱 붙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비록 변수긴 변수지만 초기화한 그 이후에는 절대로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 없어. 이렇게 출력하거나 연산을 하거나 하는 거는 즉 그 값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얘는 텍스트 레이트를 사용하면 다 어떤 값으로 쓰인다? 0.15라고 하는 그러한 값으로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0.15라고 하는 그러한 상수값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변수라고 이름만 변수지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변수가 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칸스트 상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0.15라고 하는 값을 뭐로 쓰는 거예요? 텍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칸스트를 사용해서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그 이유는 바로 어려운 그런 복잡한 숫자를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코드를 읽기도 쉽고 그렇죠? 앞으로 이걸 사용하기도 더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칸스트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칸스트 상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상수로 쓰이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 메모리 할당되어 있는 그 위치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름이 즉 변수가 적용을 받는 그러한 이름의 사용 범위, 룰, 그것도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단지 그 값을 바꿀 수만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게 바로 칸스트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포인터에 대해서 또 칸스트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포인터 가서 우리가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int라든가 double이라든가 뭐 long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컴파일러와 약속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약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수값을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int라고 하는 예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int 이렇게 써줘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써도 안 되고 대문자 이렇게 써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반드시 소문자로 써줘야 된다. 정수니까 인티저 이렇게 써도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소문자 int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러한 이름 있잖아요. text underbar rate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변수명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함수명이나 뭐 구조체명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식별자라고 한다. identifier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별자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이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얘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 자, 얘는 뭐냐? 일단 알파벳 A에서 대문자 A에서 G까지 쓸 수가 있고, 알파벳 소문자 A에서 G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0에서 9까지. 이건 뭡니까? 아라비아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게, 자, 이거 밑줄이에요. underline, underscore라고 부르는 하이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걷는 게 아니고 밑에다 거줘야 된다라는 거. 자,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식별자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규칙은 뭐냐면 반드시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자, num7이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식별자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자, 이거는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식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다 언더라인을 붙였다. 그러면 식별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 가지고 만들었고 앞에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중간에 무슨 공백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뭐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이 이렇게 물결을 했다. 이거 뭐 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것들로 만들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식별자를 만들어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에는 그런 단어에는 예약어와 식별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 예약어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단어 컴파일러와 그래서 꼭 그걸 써줘야 된다라는 거. 즉 우리가 배운 예약어에는 자료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뭐 int, double, carry 이런 거 다 식별자 예약어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재원문에서 배울 뭐 if라든가 스위치 케이스라든가 기타 등등 또 뭐 form은 file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약어다라는 거. 그건 앞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워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필요한 이름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이 있는데 걔네들을 저장할 메모리 공간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고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자료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출력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그 기억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뭐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unsigned라고 하는 즉 그런 정수형에서
언사인드라는 자료형을 쓰게 되면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더 큰 양수도 집어넣을 수 있다. 언사인드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상수화시키는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칸스트 예하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예하거와 식별자라는 게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